안녕하세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의 신성민입니다. 얼마 전 설날이었죠? 새해 계획들은 잘 세우셨어요? 아마 올해 모든 사람들의 많은 목표들이 재테크에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은 좀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불교랑 돈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불교와 돈은 접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통용되는 지폐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권이죠. 여기에는 각각 퇴계이왕, 율곡이,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도안에 그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1만원권의 본래 주인공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부처님이었다는 사실 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보 제24호 석굴암 본전불입니다. 1972년 4월 23일 썬데이 서울에는 1만원권 미리 좀 구경합시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당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오는 6월 1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한 가마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석굴암 부처님의 인자한 모습이 담긴 새 1만원권은 전등불에 비춰보거나 자외선 아래에서만 보이는 색깔들이 들어있어 위조는 100% 불가능하다. 당시 함께 게재됐던 사진을 살펴보면 지폐 앞면에는 무궁화와 석굴암 부처님이, 뒷면에는 불국사 전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저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1970년대 경제성장에 맞춰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1만원권 고액권 지폐를 추진하게 됩니다. 1972년 한국은행과 조폐공사 선정위원회에서는 새롭게 도입될 1만원권 지폐 앞면에 국보 제24호 석굴암 본전부를 넣고 뒷면에는 불국사 전경을 넣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박정희 대통령에도 그대로 보고가 됐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승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남아있는 시세품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겨져 있는데 1972년 4월 4일 날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사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만원권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통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개신교계가 엄청나게 반발하고 나온 거죠. 어떻게 국가가 화폐를 유통을 하면서 부처님 도상을 넣어서 특정 종교인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느냐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반대로 불교계는 입장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반대했습니다. 신성한 부처님 상호를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가 담겨있는 돈에다 넣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불교에도 반발을 했어요. 그렇게 양대 종교의 반발에 부딪히자 박정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도입하려고 했던 석굴암 부처님이 담긴 1만원권 지폐를 폐기하게 되고요. 새롭게 도안을 세종대왕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1973년 세종대왕의 초상이 담긴 1만원권 지폐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도 좀 재밌는 뒷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1만원권 지폐 제작과 발행을 추진했던 정부는 영국에서 특별 제작한 지폐 용지를 수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위패 방지 장치가 인쇄되어 있는데 도안의 흰 곳, 빈 곳에 전등을 비춰보거나 물에 이렇게 적시면은 거기에 새로운 도안이 들여보이는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인쇄가 되는데 그 인쇄물이 문수보살상, 즉 석굴암의 협시보살이었던 문수보살상이 도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석굴암 부처님에서 세종대왕으로 도안을 바꿨지만 워터마크 형태로 되어 있는 문수보살상은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73년 발행된 만원권 지폐를 전등에 비춰보면 문수보살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만원권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화폐 유통사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한국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반도에 주화가 유통되기 시작했던 거는 고려 숙종 때입니다. 숙종은 1097년에 주전관과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1102년에 해동통보, 사만통보라는 주화를 본격적으로 유통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화폐 유통의 시작입니다. 이런 화폐 유통을 이끌어낸 장본인은 왕인 숙종이 아니라 스님이었습니다. 바로 대각국사 의천스님이었습니다. 의천스님은 아버지가 문종입니다. 한마디로 의천스님은 왕자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독실한 불자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문종이 어느 날 아들들을 모아놓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 중 누구가 한 명이 불문에 좀 귀의해서 스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자 넷째 아들이었던 왕후 의천스님이 손을 들었던 거죠. 의천스님은 그렇게 11살 된 나이에 불문에 귀의하고 출가하여 여러 가지 수행 정진을 하게 되는데 송나라의 유학길에도 오르기도 합니다. 송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지문문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폐경제였던 거예요. 직접 자기가 그 화폐경제를 체험하면서 효용성을 목도하게 되죠. 그렇게 의천스님은 고려로 귀국하게 되고 귀국한 뒤에는 형인 숙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숙종에게 화폐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게 되는 거죠. 이는 모두 백성을 위한 마음들이 컸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문벌 귀족들이나 관리들이 쌀과 옷감들을 현물 거래를 하면서 곡식에 다른 것들을 좀 섞던가 아니면 아주 불량한 옷감들을 되파는 등 좀 현물 거래의 폐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도 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귀족들이나 관리한테 꾸게 되면 아주 높은 이자를 쳐서 곡식이나 옷감을 되받는 그런 못된 짓들도 많이 했는데요. 이런 현물 거래의 폐해였던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화폐 도입을 의천스님이 주장했던 건데, 쌀과 옷감들을 화폐로 이제 통하게 되면 그 수량들을 속일 수가 없게 되고 국가가 쌀을 비축할 수 있어서 흉년에 규율책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의천스님은 화폐 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화폐 경제가 도입하게 되면서 문법 귀족들이 기존에 장악하고 있었던 상업 유통권은 결국에는 왕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돈은 분명 세속적 가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불교와 연관된 역사들이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한반도에 화폐를 유통시켰던 장본인이 대각국사 의천스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